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돌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2월 17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이란이 오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일부를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 폐쇄했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해 회담을 진행하는 가운데 나왔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당 수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동안 안보 예방 조치 차원에서 해협 일부를 일시적으로 폐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이란의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일부를 폐쇄한 첫 사례가 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은 오만과 이란 사이 페르시아만에 위치하고 중동 산유국과 전 세계 주요 시장을 연결하는 국제적 핵심 수송로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병목 지점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장 정보 업체 클리퍼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하루 약 1,300만 배럴의 원유가 이 해협을 통과하고 이는 전 세계 해상 원유 운송량의 약 31%에 해당합니다. 일단 화요일의 일시적 폐쇄는 혁명수비대의 호르무즈 해협 스마트 통제 훈련의 일환으로 선박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회담 종료 후에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이란이 기본 원칙에 대한 이해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이 곧 합의 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너지 시장 참가자들은 양측이 이 지역에서 군사적 존재를 확대해온 만큼 이번 미국과 이란 회담의 결과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국제 기준유인 브렌트유 4월물은 배럴당 1.8% 하락한 67.48달러에 기록했고, 미국 텍사스산 원유 3월물은 0.4% 하락한 62.65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세계 선주들을 대표하는 국제해운협회 안전보안 책임자는 이번 일시적 폐쇄가 페르시아만으로 향하는 선박에 경미한 불편과 지연을 초래할 수는 있지만 대규모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 사태를 좀 잠깐 정리해 보면요.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해상 활동량의 30%를 움직이는 통로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중동산 원유 수출이 차질이 생기겠죠. 유가가 급등 가능성이 있죠.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있죠. 증시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오자마자 유가가 순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전쟁 시그널 아니네. 그래서 상승분을 반납했다는 거죠. 자,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잠깐 시나리오 A와 B로 나눠서 보면은요. 시나리오 A를 보면 협상이 진전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안정되거나 또 하락할 수 있고요. 에너지주에 조정이 올 수 있고요. 반면에 기술주와 성장주의 반등 가능성이 있고 달러 강세가 완화가 됩니다. 자, 그런데 긴장이 고조되면 유가가 다시 75에서 85달러까지 급등할 수가 있고요. 항공과 운송주에 타격을 입을 수 있고, 그러나 방산 주가는 상승하고, 다시 금과 달러는 상승하고, 주식시장은 단기 조정이 오는 것이죠. 뭐 핵심은 이렇습니다. 요거 이란의 협상용 압박카드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진짜 봉쇄였다면 유가가 갑자기 올랐을 때 1, 2%가 아니라 10% 이상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미 증시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했네요. 지난주에도 또 한 번 하락세를 보인 이후 월스트리트에서는 좀처럼 반등의 발판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는 0.8% 하락했고 나스닥 종합지수 1.1% 떨어졌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262포인트 하락 후 다시 약간 상승한 모습입니다. 기술주들 잠깐 보면은요. 메타 플랫폼스, 엔비디아,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각각 1% 하락했고 세일즈포스는 2% 하락했고 오토데스크는 3% 떨어졌습니다. iShares Expanded Tech 소프트웨어 섹터는 1% 하락하며 연초 대비 손실폭이 22%나 됐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업종은 인공지능 도구가 기존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S&P 500은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뒤 이번 주를 시작한 것이고 AI로 인한 산업 구조 변화 우려가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부동산, 운송,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S&P 500과 다우지수는 각각 1% 이상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 이상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은 최근 5주 중에 4주를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5주 연속 하락했으며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긴 연속 하락입니다. 자, 이제 AI 때문에 시장 일부 기업의 장기 가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위험이 큰 기업에 주목을 하고요. 기업들은 자신들이 AI 시대에도 강하다는 걸 1분기 실적 시즌에 발표해서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분기 실적 시즌의 핵심 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우려는 지난 금요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1월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요. 그에 앞서 발표된 고용 지표도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는 금요일 발표될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에서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한 추가 단서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수요일에 내일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자, 이제 은 얘기 좀 해야겠는데요. 지난 한 달간 변동성을 보였던 은 가격이 하락하면서 실버 광산 기업들의 주가가 장 시작 전 거래에서 하락했습니다. 오늘 이른 장전 거래에서 현물, 은, 그리고 금 가격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연기된 경제 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공휴일로 거래일이 짧아진 이번 주에는 지정학적 뉴스도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현물 은은 아운스당 74.85달러로 2% 하락했고 은 선물은 4% 떨어져서 온스당 74.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세계 최대 은광 중 하나인 알래스카 그린크릭 광산을 보유한 팩라 마이닝은 개장 전 3% 하락했습니다. 한편 금은 1% 이상 하락해서 언스당 4,931달러를 기록했고 금 선물은 약 2% 떨어져서 언스당 4,952달러가 거래됐습니다. 지난 1월 말 금과 은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페드 의장으로 지명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반응하면서 급락한 바 있죠. 이로 인해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당시 은 선물은 하루 만에 30% 급락해서 1980년 3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귀금속 시장의 매도세는 오래가지 않았고 2월 초 들어 금과 은 가격은 다시 반등을 한 모습을 보였었죠. 샘 알트만, 순데르 피차이를 비롯한 주요 기술 CEO들이 핵심 시장으로 부상한 인도에서 열리는 대형 AI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번 주 인도로 향합니다. 다만 젠슨 황은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지난 토요일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서 불참을 통보하긴 했습니다. 자, 인도는 이번 주 뉴델리에서 AI 임팩트 서밋을 개최합니다. AI 임팩트 서밋. 오픈 AI CEO 샘 알트만과 알파벳 CEO 순다루 피차이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자, 인도라는 나라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인도는 젊고 기술 친화적인 소비자층과 방대한 인재풀을 보유하고 있어서 AI의 지속적인 발전의 핵심적인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기술 기업의 경영진들이 이번 주 뉴델리에서 열리는 AI 정상회의를 위해 인도로 집결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는 이들 기업이 중요한 성장 시장으로 여겨지는 인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이번 AI 임팩트 서밋은 영국, 한국, 프랑스에 이어서 각국 정부가 주최해온 AI 관련 행사 시리즈의 최신 행사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모디 인도 총리는 이들 기술 CEO들을 환영할 예정이고 인도는 젊고 디지털 친화적인 소비 시장이자 AI 개발의 중요한 인재 공급처로서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인도와 미국이 무역협정을 추진하며 관세를 재정비하는 시점에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일정입니다. 자, 오늘 장 마감 후에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는 미국의 대표적인 사이버 보안 기업이죠. 방화벽, 클라우드 보안, AI 기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업 IT 보안 투자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 종목인데 기업들이 IT와 보안에 돈을 계속 쓰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AI 클라우드 보안 수요를 판단하며 성장주 기술주 심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내일로 넘어가면은요. 장 마감 후에 도어대시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도어대시는 최대 음식 배달 플랫폼입니다. 도어대시 실적은 미국 소비 경기 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속 소비자 지갑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 장 마감 후에 피그마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FIGMA, 피그마, 디자인 협업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이 피그마의 실적 발표는 기업들의 IT 소프트웨어 지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AI가 소프트웨어 업계에 주는 영향을 판단합니다. 참고로 역시 수요일에 연준의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의 세부 대화 내용인데 금리 인하 시점 힌트,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부 시각, 경제 둔화 우려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영향은 매파 발언이 많으면 주식이 약세하고 비둘기파, 완화적 톤이면 기술주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월마트가 장 시작 전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서민들의 소비 상황과 인플레이션 압박 여부와 경기 둔화 여부 판단이 목요일 월마트의 실적 발표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웨이페어가 실적 발표를 하고요. 에치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목요일에 역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Weekly Jobless Claims가) 발표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실업수당을 처음 신청한 사람 수를 알게 되고 노동시장의 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업 증가와 경기 둔화 신호, 그리고 여전히 낮으면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는 금요일에는 GDP, 국내 총생산이 발표됩니다. 한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모든 재화 서비스의 총 가치인데 성장률 둔화이면 경기 침체 우려가 있고 강한 성장이면 금리 인하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PCE 물가 지수가 역시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PC라고 늘 말씀드리죠. CPI하고의 차이점은요. CPI는 소비자 기준 물가입니다. PC는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합니다. 또 연준 정책 결정의 핵심 참고 지표입니다. 예상보다 PC가 높으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고 증시는 하락합니다. PC가 낮으면 금리 인하가 강화되고 기술주가 강세가 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AI 과열 우려와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PC 결과가 기술주 방향을 크게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